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고 싶은 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트라이포드 지조입니다. 대략 사진을 12년 정도 했거든요. 지조만 한 6개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무엇 하나 망가져가지고 버린 적이 없어요. 지조는 다 질려가지고. 너무 좋은데 좋은 것도 많이 쓰다 보면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제값 다 받고 팔았습니다. 지조는 가격 방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지조 라인업이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는 건 제가 처음 봐요. 그 전까지는 워낙에 트라이포드가 좀 고가의 물건들이다 보니까 지조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몇 개만 보고 그 정도였는데 대부분의 트라이포드들이 다 나와 있네요. 자, 트라이포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탠다드 레벨.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 높이를 이 정도 높이? 그걸 스탠다드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보다 조금 작은 게 웨이스트 레벨이라는 높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중형 카메라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찍고 그랬었잖아요. 위에 파인더가 달려있는 애들. 그걸 쓰기 위해서는 삼각대 높이가 이 정도 돼야지, 허리 정도 되면 카메라를 붙이고 이렇게 들여다보겠죠. 그 파인더를 웨이스트 레벨 파인더라고 불렀었는데, 그런 카메라에 맞는 삼각대들 요즘에는 아마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웨이스트 레벨 삼각대는. 웨이스트 레벨, 스탠다드 레벨,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아이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트라이포드를 딱 세우면 자기 눈높이에 카메라가 딱 오는, 한 트라이포드 높이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눈높이에 딱 오면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반듯하게 쓴 자세로 카메라를 들여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오래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가만히 서 있어도 힘이 덜 빠지고 오랫동안 피사체를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사진이 정교해지는 거죠. 몇 가지만 한번 몰래 만져봅시다. 지조의 2541. 와, 진짜 이것도 베스트 히트 모델이에요. 이게 아마 아이 레벨 정도 될 거예요. 4단이고 이렇게 세우니까 어때요? 이 정도 높이가 오고 카메라가 요만큼 쓸 테니까 이렇게 딱 잡으면, 저 같은 경우에 아이 레벨 트라이포드를 들고 1시간 정도 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기다린 거예요. 뭐가 오기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차가 지나가기로 했거든요. 화물 열차여가지고 1시 반에 한 대가 지나간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거진 2시가 조금 더 넘어가지고 한 2시 15분? 그때쯤 열차가 오더라고요. 잘 찍힐까 안 찍힐까 카메라 전원 껐다 켰다 그러면서 서가지고 거기서 기차 지나가는 걸 거의 1시간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촬영을 했죠. 근데 만약에 아이 레벨이 아니고 스탠다드 레벨이나 웨이스트 레벨이라면 이렇게 트라이포드가 좀 낮잖아요. 스탠다드 레벨 같은 거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인더 잘 잡히다. 그리고 허리를 꼬부리고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허리 꼬부린 자세에서 15분을 버티면 여러분 참 대단하신 체력의 소유자실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 높이에선 이렇게 들여다보고 오래 못 보니까 한 5분 정도 보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허리 아프니까 다시 일어나고 또 내려갔다 일어나고 내려갔다 일어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아이레벨 그 트라이포드들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요거는 카본입니다. 강성도 강하고 가볍고 텐션이 있죠. 그러니까 텐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탄성. 단어가 참 기억이 안 나네요.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탄성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 탄성이 있는 트라이포드가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은 셔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던 미러가 탱 하고 튀겨졌다 내려오죠. 그 미러의 쇼크, 충격을 이 트라이포드들이 가지고 있는 텐션으로 먹어줘요. 그러면서 사진이 조금 더 덜 흔들리니까 모션 블러라든가 어떤 디테일 면에 있어서 카본 삼각대들이 살짝 유리하긴 합니다. 야,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만 113만 6천 원입니다. 좋은 삼각대인 만큼 가격도 세네요. 만약에 이런 트라이포드, 특히 지조에 이런 걸 처음에 시작을 하시겠다 그러면 요거 괜찮을 겁니다. 제가 아까 들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1542T 높이는 스탠다드 레벨급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트래블러형이에요. 트래블러형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 으짜, 이건 옆으로 제끼게 돼 있네요. 이제 이 부분을 옆으로 제껴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이걸 다 들어 올리고 가운데 카운터 웨이트가 아니구나. 가운데 이거 뭐라 그러지? 센터 칼럼. 센터 칼럼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다 뒤집어 버리면 삼각대가 더 작아져요. 굉장히 작아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방 속에 넣고 다니기 편해서 이걸 트래블러라고 불러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트래블러 타입을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트래블러 타입을 저도 큰 삼각대를 좋아하지만 체력에 부담을 느낄 때는 트래블러를 써요. 이야. 그래서 여행을 가시거나 어디 가벼운 기분으로 촬영을 나가실 때는 이 1542T 정말 가볍고, 와, 이거 좋은데요? 좋은 삼각대의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삼각대를 이렇게 바닥에 세워놓고 여기를 누르면서 흔들어 보세요. 조금 저렴한 삼각대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다리가 휘청휘청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는 제가 흔드는데 짱짱하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요. 와, 1542T 괜찮네요. 이 녀석 추천입니다. 제가 봐도 좋네요. 이쪽에는 트라이포드에 사용하시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네요. 이런 건 예전에 전시 안 해놨었는데 매장 새로 만드셨다고 전시를 해놓으셨네요. 제가 한때는 스파이크를 요걸 3개를 박아가지고 썼어요. 촬영을 하실 때 모래바닥이나 이렇게 진흙같이 흙이 부드럽거나 낙엽이 있으면은 삼각대가 그 안으로 쑥 꺼지잖아요. 그럴 때 요 와셔를 끼고 그러고 나서 이 긴 스파이크를 다리에서 꼽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대가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그런 스파이크가 이렇게 긴 게 있고, 그리고 좀 짧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짧은 건 여기 안 보이네요. 뭐 그리스 같은 거, 그리스가 있고, 요거는 퀵슈라고 불러요. 퀵슈 어디 꺼내놓은 게 없으실까? 여기 있네요. 퀵플레이트. 요런 거는 카메라를 빠르게 장착하고 빠르게 제거할 때 사용을 합니다. 퀵플레이트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계속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퀵플레이트만 따로 사둔 게 3개가 있어요. 뭐 어깨에 이렇게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는 숄더 리그라는 게 있거든요. 비디오 찍을 때 어깨에 메고 카메라 이렇게 자꾸 찍는데, 여기도 카메라를 빨리 붙이고 빨리 빼야 되는데 4분의 1인치 나사로 돼 있다거나 그럴 때는 이 퀵플레이트를 연결했다가 빨리 띄고 빨리 붙이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편한 거고요. 전용 액세서리도 많고, 요런 거는 센터 컬럼 밑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방을 걸어 두는 거예요. 카메라가 좀 무겁고 트라이포드가 가벼우면 어떻겠어요?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조금 불안해지잖아요. 그때 가방을 풀러가지고 여기다 딱 걸어두면 삼각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남의 전시품들 너무 만지는데요, 제가? 좋은 거 많네요. 와, 이런 건 수평개들. 참, 사진하는 사람이라면 지조 트라이포드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조를 전에 팔고 아직 못 사고 있어요. 맨프로토 190 프로가 10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 망가지질 않아가지고 그게 망가지면 뭘 하나 살 텐데, 빨리 망가지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와, 지조 모노포드가 있습니다. 참, 모노포드라는 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렇게 보시면 그냥 뭔지 아시겠죠? 지팡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 높이에 맞춰가지고 위에다가 카메라 올려가지고 촬영을 해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요. 없는 거와 있는 것. 그리고 왜 때때로 키가 짧아가지고 뭘 못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경 촬영을 한다. 여긴 실내잖아요. 여기 만약에 전경 촬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찍으면 요런 칸막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가지고 전경이 안 보여요. 그때 카메라를 올려놓고 셀프 타임을 누른 다음에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밑으로 찍으면 전경이 쫙 나오겠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용도로 산에 촬영을 갔다가 멧돼지가 공격을 해오면 이 정도 트라이포드로 막을 수 있을까요? 왠지 어렵지 싶습니다. 왜 보는 것마다 갖고 싶죠, 저는? 모노포드와 트라이포드는 용도가 많이 달라요. 이건 좀 기동력 있고 빠르게 촬영할 땐 모노포드를 쓰시고,
정교한 사진 그리고 안정적인 사진을 찍어야 한다 싶으면 트라이포드를 쓰세요. 저쪽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초 트라이포드를 이렇게 펼치는 거잖아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 이렇게 높은 트라이포드를 놓고 3단 4다리를 하나 놓고 올라가서 찍으면 트라이포드로도 이 높이가 커버돼요. 근데 급할 때 그런 사진을 빨리 찍고 끝내야 될 때거든요. 트라이포드보다는 모노포드가 훨씬 더 편안한 거죠. 용도에 따라서. 와, 상상치도 못했던 걸 보고 말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초에서 나온 동영상용 트라이포드입니다. 이야, 원래 동영상용 트라이포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쉐틀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도 잘 팔고 있고요. 저는 쉐틀러가 없습니다. 와, 역시 삼각대 지조로군요. 오, 동영상용 트라이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사진용 트라이포드랑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사진용 트라이포드는 자리를 잡고 고정시켜서 안 움직이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동영상용 트라이포드는 자리를 잡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거.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키포인트예요. 지조 동영상용 트라이포드는 제가 지금 처음 만져보는데 사용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움직임, 팬이라든가 이거는 75볼짜리인가요? 191만 2천원. 헤드를 합친 가격이겠죠. 아주 지금 심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막 머릿속에서 사고 싶어 막 이게 울리고 있어요. 와, 이런 좀 헤드가 크잖아요. 이런 대형급 트라이포드의 특징은 큰 카메라를 얹어 놓는 게 특징이에요. 큰 카메라, 그러니까 ENG라 그러죠. 뉴스용 카메라들. 걔를 얹어 놨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트라이포드를 제작하는데, 이거는 DSLR을 올려놔도 가벼운 카메라로 올려놔도 움직임이 굉장히 원활하지 쉽습니다. 위에 지금 카메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움직이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저 지금 감동받고 있습니다. 조금 저렴한 모델 없으려나요? 오늘부터 또 열심히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동영상용이 꽤 많은데요? 얘도 동영상용 헤드를 다는. 우와, 마음에 들어. 지초. 다음은 카타의 조그만 미니백들이네요. 카타가 어떤 브랜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스라엘 브랜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가방인데 라인업이 굉장히 방대해요. 카타를 잘 뒤져보시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가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가방들을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커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스탠드라든가 장비들을 다 때려박고 그걸 하나를 텅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던져놓고 타고 가는 그런 가방을 필요로 했어요. 카타에 이만한 가방이 있어요. 이만하고 진짜 사람 2명도 들어갈걸요. 그런 가방이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면 카타에는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F3, 소니의 넥스 F3인데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이런 거. 역시나 제가 촬영하기 전에 미리 찾아봤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있네요. 소니 넥스 F3가 딱 이 렌즈와 함께 딱 들어가는 가방이 있습니다. 카타는 정말 다양한 그 포지션에 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셔야 돼요. 카타 종합 카탈로그 같은 게 있으면 보시면 되겠네요. 카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카메라 가방을 고르는 어떤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스타일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메고 있는 건 숄더백이라 그러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메고, 이런 가방들의 특징은 메고 다니기도 수월하고 벗고 안에서 물건 꺼내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그런데
장비가 많을 때, 무겁게 갖고 다닐 때 이런 걸 쓰시면 어깨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항상 힘이 들어가니까 제가 가방을 벗어놓고 지금 똑바로 쓴 겁니다. 군대에서 쓰던 철야 자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살짝 더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숄더백을 많이 메고 다니면서 이쪽 어깨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숄더백은 가볍게 빠르게 그 두 가지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가방으로 사세요. 숄더백하고 비슷한 용도의 가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슬링백이라는 시리즈예요. 백팩처럼 등에 매게 생겼는데 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숄더백은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슬링은 줄이 하나인데 등에 메고 다녀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 슬링이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 있네요. 자, 이게 카타의 슬링이에요. 저는 카타에 뭐든지 다 있을 것 같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뒤로 매게 돼 있는데 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숄더백하고 비슷한데 숄더백은 여기에 이렇게 옆에서 달랑달랑 거리는데 슬링은 뒤에 이렇게 달려요. 그렇다 보니까 움직이기도 편하고 멀리 돌아다니기도 편하고 꺼내기도 편하고, 슬링은 줄을 풀르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물건을 꺼내고 다시 당겨서 뒤로 매는 타입의 가방이거든요. 숄더백처럼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나오는 타입의 슬링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모두가 아는 백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낭이죠. 배낭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배낭을 굉장히 많이 메고 다녔었어요. 이게 백팩, 배낭형 가방들입니다. 그래서 배낭 가방은 많은 양의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 갈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장점은 몸이 그 무게를 버틴다는 겁니다. 양쪽 균형도 맞고요. 그 단점은 꺼낼 때 배낭을 벗어야 된다는 게 원초적인 문제인 거예요. 카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회사의 카메라백들이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겠네요. 자, 캐리어죠. 여행용 캐리어. 그런데 카메라 가방이에요. 이것도 백팩으로 무겁게 메고 다니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진짜 먼 데를 갈 때, 그럴 땐 이런 캐리어가 있으면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쉽게 갖고 다닐 수가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런 가방들 말고도 뭐가 있냐면 줌백이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 형태로 생겨서 카메라를 쏙 집어넣는 거. 제가 좀 전에 넥스 F3를 집어넣었던 조그마한 가방도 줌백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카메라만 쏙 들어가는 가방.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가방들은 분류가 그냥 일반적인 건데 조금 더 특수한 가방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가방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가방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만 해도 가방을 대략 지금 한 13개, 14개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면 그날 가지고 나가는 장비에 따라 옷과 어울리는 가방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방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2개나 3개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꼭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넘어서 부담스럽게 가지고 나가시면 몸에 무리가 오니까 적당한 가방에 적정한 양의 장비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다음 칸으로 살짝 이동을 해봅시다.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지? 와, 이런 게 다 있군요. 이건 들면 자동차가 들리지 싶은데요. 좋다. 이쪽으로 온 김에 우리 맨프로토라는 트라이포드를 살펴봅시다. 설마 맨프로토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민 삼각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한때 유저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국민 삼각대라고. 왜? 그 뒤에는 각종 회사들마다 이건 국민 카메라다, 뭐 국민 가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용어로 사용했는데, 제가 알기에 사진 장비에서 국민 카메라와 국민 삼각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저들이 붙여준 이름. 국민 카메라는 쿨픽스 2500이었습니다. 당시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팔렸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갖고 있던 카메라가 쿨픽스 2500이라는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안에 렌즈가 이렇게 돌아가는 카메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 삼각대가 뭐였냐면 바로 요거였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오씨, 국민 삼각대 어디 갔습니까? 이건가? 아닌데, 이건 카본이고. 와, 삼각대가 사실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급의 삼각대요. 거의 비슷했어요. 국민 삼각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삼각대는 맨프로토의 190이라는 모델이었어요. 그거는 맨프로토에서 이 삼각대는 국민 삼각대랍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유저들이 직접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맨프로토 190은 국민 삼각대다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맨프로토 190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190이란 모델 말고도 다른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저 지금 요거 처음 봐요. 진짜 가볍네요. 하얀색 삼각대라니. 상상을 초월하네요. 요즘에 컬러풀한 삼각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컬러풀한 삼각대를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을 때 그 컬러가 반사돼 가지고 사진에 그 색깔을 묻어 나와요. 제가 지금 핑크색 카메라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말 하기엔 좀 곤란한데 스튜디오 사진 같은 경우엔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무채색, 백색이나 그레이나 아니면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깔만 저는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면에 있어서 지금 맨프로토를 이렇게 휘휘 보는데 아직 컬러 삼각대는 안 보이네요. 뭐 시장이 원한다면 맨프로토에서 컬러풀한 삼각대를 만들겠죠. 근데 이 삼각대 정말 예쁘네요. 여자친구가 있다면 선물하면 참 좋겠네요. 와, 귀엽다. 알루미늄이고 좀 가볍습니다, 얘는. 자, 요런 게 있고요. 맨프로토라는 그 트라이포드가 어쨌든 프로페셔널을 위한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진용도 이렇게 아마추어용과 프로페셔널용이 구별이 되네요. 이 옆에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거 카본 삼각대인데요. 가격은 99만원. 야, 어떻게 지조에서 입금이 나오면 한 200만원 하겠네요. 나름 저렴한 편입니다. 이 맨프로토 트라이포드는요. 아무도 못 봤지. 좋은 삼각대다. 맨프로토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삼각대의 기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저쪽에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맨프로토 걸 사고 싶으시다면 어떤 종류를 추천을 드릴까? 알아서 사세요. 맨프로토 다 좋아. 맨프로토를 뭘 하나 사고 싶으시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카본은 가격이 있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카본을 사십시오. 요게 베이스가 30만 5천 원인가요? 여기 30만 5천 원이라고 써 있는데 290 이게 헤드까지 합쳐서 이 가격인가?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요거 15만 8천 원 이런 것도 괜찮고 와, 라인업이 너무 다양해져 가지고 맨프로토는 특별히 제가 추천해 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믿고 사는 거죠. 이거 아싸, 제가 드디어 빌링햄 코너로 왔습니다. 와, 좋군요. 야, 사람들이 빌링햄 가방을 보고 명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명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잘 만들어진 가방이죠. 명품이면 이런 가방 하나에 한 2천만 원 28만 원입니다. 이거 너무하잖아. 일단 그렇게 뭐랄까 고가의 가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빌링햄을 메고 있잖아요. 이 가방은 대략 10년쯤 전에 구입한 가방이에요. 제가 일로 온 이유가 있죠. 비슷한 거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가방을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롱런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만큼 잘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10년 썼습니다. 색깔만 새 거랑 비교해보면 색깔만 좀 흐려졌을 뿐 거의 원형을 유지하는 튼튼한 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링햄 가방의 특징이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양복에 카메라 가방을 든다. 조금 더 캐주얼이 아닌 조금 정장 타입으로 갔을 때 가방이 옷하고 어울려요.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이 있고 빌링햄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빌링햄을 써보신 분들한테 살짝만 물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이고 참
가방만 여긴 굉장히 많아요. 카타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있고 빌링햄 있고 저기 맨프로토 가방까지 있어요. 가방에 대한 설명은 대충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런 종류의 가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맞는 가방을 선택하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 좋습니다. 빌링햄에서 넘어갑시다. And if I ever found a way to look, you know that I would fake it till I make it. And if I ever thought I want you back, I'd step upon my foot over the top here. 제가 액세서리에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도록 깜빡했어요. 자, 눈에 띄는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방에서 가르쳐 드릴 게 별로 없이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건 뭐냐면 맨프로스토에서 나온 어깨 패드예요. 29,000원. 플라스틱 재질이네요.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미러리스를 가지고 찍는다. 그럼 어깨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혹은 사진을 찍을 때도 이거 굉장히 유용해 보이네요. 오, 괜찮아. 가볍고 안정감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가벼워서 좋네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넣으면 이제 넣어가지고 갈까요? 저 다시 올려놨습니다. 안 챙기겠습니다. 좋아요. 미니 삼각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나무로 만든 기둥이나 벽 같은데 여기다가 나사목 같은 걸로 윙윙 하고 박아놓고 딱 고정해 놓은 상태로 뭔가를 촬영을 한다. CCTV도 괜찮고 뭔가 어딘가에 고정해 놓고 촬영을 해야 될 경우에 요런 거 쓰시는 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나무 테이블이나 이런 데 위에다가 딱 해놓고 요 옆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나사를 이렇게 박을 수가 있잖아요. 나사못이나 아니면 못으로 두드러 박는 건 어렵겠고 나사못 같은 걸로 딱 놓고 윙윙 박아가지고 거기 고정해 놓고 뭔가를 촬영을 한다. 그럴 때 쓰시면 참 좋아 보이죠. 요런 액세서리들. 요거는 보시면 플레이트잖아요. 삼각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요걸 돌리면 이제 아주 미세하게 수평을 잡는 거예요. 요걸로. 그러면서 정교한 사진들 그런 거 촬영하실 때는 이제 요런 플레이트들이 들어가고. 이건 뭐죠? 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도 트라이포드에 꼽을 수 있도록 8분의 3인치가 있는데 이 위에는 굉장히 특수한 사이즈인 것 같네요. 저도 상용으로 쓰는 사이즈가 아니어서 모른답니다. 아시는 분이 리플을 좀 남겨주십시오. 저라고 해서 전부 다 써본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게 좀 있고. 요거 좋네요. 저 오늘 미러리스를 들고 왔잖아요. 요런데 밑에 달아가지고 접어놓으면 요 미니 삼각대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달고 다니다가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놔버리면 이렇게 앞으로 쓰러지는, 그러니까 앞이 무거워서 균형을 못 잡는데 겨우 요런 조그만 거 하나로 이런 미니 삼각대를 달고 다닐 수도 있고 찍는데 굉장히 독특한 삼각대가 있고요. 하나하나 봅시다. 요거는 삼각대용 스트랩, 삼각대 메고 다닐 때 쓰라고 있는 거고요. 할인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야, 14,000원, 20,000원짜리를 14,000원에 판답니다. 요거네요. 이렇게 해서 삼각대 다리 쪽에 하나 묶고 맨프로토는 위에 보면 고리를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각대 들고 다니라고 나온 끈이 있고요. 요런 거는 스피드라이트 싱크 시키는 케이블인데 맨프로토 브랜드로 나온 게 있네요. 그리고 요건 뭘까? 이건 저도 모릅니다. 요런 것들은 센터 컬럼을 뽑고 꼽아가지고 뭔가 다른 삼각대 헤드를 이렇게 붙여서 90도로 촬영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액세서리들. 되게 많죠, 뭔가가. 요런 거는 제가 전에 어떤 강좌에서 설명 들었는데, 장망원, 그 망원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촬영할 때 가운데 하나만 딱 붙여서 촬영하면 사진이 흔들려요. 그럴 때 이거를
앞에 렌즈가 있고 삼각대가 있으면 삼각대 다리에다가 슈퍼 클램프라든가 이런 맨프로토 슈퍼 클램프라는 건 좀 이따 여기는 안 보이네요. 어디 슈퍼 클램프가 있을 것 같은데 슈퍼 클램프에 여기 붙어요. 그럼 다리에다가 탁 집어넣고 요걸 거기다 딱 꽂은 다음에 카메라 바디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곁가지로 암을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덜 흔들려요. 그럴 때 사용하는 암이 하나 있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능입니다. 장망원 렌즈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위에다가 카메라를 플레이트 한테로 딱 놓으면은 이 사진의 흔들림을 줄여주는 그런 액세서리고요. 야, 이런 걸 다 꺼내 놓으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이것도 제가 설명해드린 그거네요.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거는 삼각대에다가 장착을 한 다음에 스피드 라이트라든가 뭔가 암이 이렇게 옆에 나와 있으면 그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피사체를 촬영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시려고 나온 암이네요. 맨프로토가 별걸 다 만드네요. 맨프로토 전용 L 플레이트. 자, 이거는 맨프로토 전용 L 플레이트예요. 왜 L 플레이트라는 게 도브테일 방식의 헤드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조이게 되는 헤드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범용성이 좀 떨어지는데, 맨프로토는 전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어떤 카메라에 꼽던지 간에 맨프로토 L 플레이트는 호환이 됩니다. 맨프로토 액세서리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요거 재밌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접사로 초접사 사진을 찍는다. M모드에 놓고 삼각대를 딱 고정시킨 다음에 돌리겠죠. 근데 돌리게 되면 가장 가까이 찍는 게 아니니까 M모드로 포커스를 쫙 당긴 다음에 딱 고정을 해요. 그리고 이걸 돌리면 카메라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포커스를 잡아요. 옆으로 나가면서 뷰를 잡거나 그럴 때 쓰시는 건데, 와, 이게 맨프로토에서 나온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단단해 보이네요.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요즘에 접사를 많이 안 찍는데 이거 보니까 접사를 찍고 싶은 마음이 아주 불끈불끈 샘솟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돌리니까 요게 이렇게 돌아가네요. 와, 엘리베이터 이거 은근히 쓸만하겠는걸요? 이렇게 해서 고정. 오, 훌륭하다. 좋다. 제가 두 번째 방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지조랑 맨프로토랑 그 다음에 카타, 내셔널 지오그래픽, 빌링햄, 딱 요 정도가 있는데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바퀴 돌고 갈라 그러다가 이 액세서리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참 봤네요. 와, 제 뒤로도 재밌는 것들이 많죠. 맨프로토에서도 가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일은 괜찮네요. 가방에 옷까지. 이 두 번째 방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봅시다. 뭐가 있는지.